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잠시만 하던 일을 멈추시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우리 몸속에는 참 바보 같은 장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안 합니다. 힘들어도 티를 내지 않습니다. 반이 죽어나가도 심지어 90%가 망가져도 아무런 비명도 지르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등 뒤에 있는 신장, 즉 콩팥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건강해, 나는 아무 증상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과연 여러분의 신장은 안녕할까요? 충격적인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 10명 중 1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신장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무려 1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신장이 망가지고 있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은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모를까요? 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장은 90%가 파괴되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장은 조금만 잘못 먹어도 체하고 아픕니다. 심장은 조금만 무리해도 두근거립니다. 하지만 신장은 다릅니다. 죽기 직전까지,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묵묵히 일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거울을 보셨습니까? 자고 일어났을 때 눈 주변이 붓는 경험 있으시죠? 저녁이 되면 발목이 퉁퉁 부어서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 경험 있으시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어제 짜게 먹어서 그렇겠지, 나이가 들어서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피곤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이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살려달라는 비명일 수 있습니다. 주인님, 저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끝은 너무나 참혹합니다. 평생 기계에 몸을 연결하고 피를 걸러내야 하는 투석 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하루 4시간씩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손자들의 결혼식에도 못 갈 수 있습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가슴 아픈 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평생 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고 아들 등골을 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자식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노년의 짐까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신장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현역 최고령 84살의 신장내과 전문의가 40년간 환자들을 보며 직접 실천해온 기적의 건강법입니다. 돈은 단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6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몰랐던 신장이 망가지는 진짜 원인 5가지. 둘째, 건강에 좋다고 챙겨 먹었지만 사실은 내 콩팥을 죽이고 있었던 충격적인 음식들. 셋째, 죽어가는 신장도 되살리는 기적의 채소 4가지. 넷째, 반대로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채소 5가지. 다섯째, 신장을 살리는 생활 습관 3가지. 마지막 6째, 신장 경고를 무시했다가 투석까지 간 안타까운 사연과 반대로 기적처럼 회복된 분의 실제 사례입니다. 앞으로 50분만 저에게 투자해주세요. 이 영상 하나로 신장 건강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병원 침대가 아닌 여행지와 공원에서 보내게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장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제가 이렇게 겁을 주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콩팥이라고 부르는 신장, 이름처럼 강낭콩 모양을 하고 여러분 허리 뒤쪽 양옆에 하나씩 딱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어른 주먹만한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주먹만한 장기가 하는 일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대개 정수기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 신장은 우리 몸의 천연 정수기와 똑같습니다. 정수기 필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더러운 물을 걸러서 깨끗한 물로 만드는 것이죠. 만약 집 정수기 필터가 꽉 막히면 어떻게 되나요? 물에서 냄새가 나고 찌꺼기가 둥둥 떠다니고 결국 그 물을 마신 우리 가족들이 배탈이 나고 병이 듭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신장은 매일매일 우리 몸속을 흐르는 혈액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하루에 신장이 걸러내는 혈액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150리터입니다. 150리터가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가 목욕할 때 쓰는 큰 욕조, 그 욕조를 가득 채우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 주먹만한 작은 장기가 하루도 쉬지 않고 욕조 1개 분량의 피를 씻어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고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집에 있는 정수기 필터는 막히면 어떻게 하죠? 기사님 불러서 새 것으로 갈아 끼우면 그만입니다. 몇만 원이면 해결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정수기, 신장은요, 절대 새 것으로 갈아 끼울 수가 없습니다. 부품 교체가 안 됩니다. 간은 좀 잘라내도 다시 자라납니다. 피부도 상처가 나도 새살이 돋습니다. 하지만 신장세포는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마치 불타버린 나무처럼 한번 까맣게 타버린 신장세포는 영원히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식 수술을 받지 않는 한 평생 망가진 그 상태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질환이 암보다 더 무섭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선생님, 그런데 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소변도 잘 나오고 붓지도 않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이유를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직원이 10명 있는 회사라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10명의 직원이 웃으면서 일을 나눠서 합니다. 아주 여유롭습니다. 그런데 당뇨병이라는 놈이 와서 직원 3명을 데려갑니다. 이제 7명이 남았습니다. 일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줄었습니다. 남은 7명이 조금 바빠지지만 야근하면서 그럭저럭 버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고혈압이라는 놈이 와서 또 3명을 데려갑니다. 이제 4명 남았습니다. 10명이 하던 일을 4명이서 해야 합니다. 이 4명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코피를 쏟아가며 미친 듯이 일합니다. 주인인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요. 이때까지도 여러분은 아무런 증상을 못 느낍니다. 왜냐? 남은 4명이 죽을 힘을 다해 펑크를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1명이 과로사로 쓰러집니다. 또 1명이 도망갑니다. 이제 2명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2명마저 쓰러지는 그 순간 회사는 하루아침에 부도가 납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 신부전입니다. 그때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남은 직원이 1명도 없습니다. 이제 기계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떠나간 직원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장 속 직원들은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혹시 마지막 남은 2~3명이 피를 토하며 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더 늦기 전에 남은 직원들이라도 지켜야 합니다. 그 방법,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가락 터치 한 번이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자, 눌러주셨나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 신장 속 직원들을 해고시킨 진짜 범인들을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건강하다고 믿었던 이것들이 범인이라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이제 범인을 공개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멀쩡하던 내 신장 속 직원들을 다 죽게 만들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신장이 나빠졌지? 하고 억울해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사실은 신장에게 고문을 가하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신장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살인마, 바로 당뇨병입니다. 전체 신장질환 환자의 무려 45%가 당뇨병 때문에 발생합니다. 신장 환자 10명 중 5명은 당뇨 때문이라는 겁니다. 거의 절반이죠. 당뇨가 왜 신장을 죽일까요? 상상해 보세요. 혈관 속에 끈적끈적한 설탕물이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끈적한 설탕물이 신장의 미세한 거름망에 달라붙습니다. 마치 싱크대 배수구에 기름때가 잔뜩 낀 것과 똑같습니다. 배수구가 막히면 물이 안 내려가죠?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설탕때가 껴서 혈관이 딱딱하게 굳고 막혀버립니다. 처음에는 신장이 그 끈적한 피를 걸러내려고 억지로 힘을 씁니다. 혹사당하는 거죠. 그러다 결국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신 분들, 이미 여러분의 신장은 설탕물 속에서 질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인마는 고혈압입니다. 전체 원인의 27%를 차지합니다. 이건 더 무섭습니다. 신장 혈관을 물리적인 힘으로 때려 부수는 것과 같습니다. 집에 있는 고무 호스를 생각해 보세요. 수도꼭지를 너무 세게 틀어서 수압이 엄청나게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호스가 빵 하고 터지거나 연결 부위에서 물이 줄줄 새죠. 고혈압이 바로 그겁니다. 높은 압력이 콩팥의 얇은 혈관을 계속 때립니다. 24시간 내내 때립니다. 결국 혈관이 터지거나 망가져서 기능을 잃게 됩니다. 특히 밤에도 혈압이 안 떨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원래 밤에는 신장도 좀 쉬어야 하는데 밤새도록 높은 압력으로 고문을 당하니 쉴 틈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원인은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르신들이 매일 드시는 바로 그 약, 소염 진통제입니다. 무릎 아프다고 드시고, 허리 아프다고 드시고, 머리 아프다고 습관적으로 드시죠.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으니까 별 생각 없이 드십니다. 그런데 이 진통제가 신장으로 가는 피를 말려 죽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통제는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화분에 물을 줘야 식물이 사는데 물 호스를 꽉 잠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피가 안 통하니 신장세포가 산소를 못 받아서 질식사하는 겁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소염 진통제를 10년 이상 드신 분들은 신장 기능이 정상인보다 무려 40%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40%입니다. 거의 반토막이 난 겁니다. 지금도 무릎 아프다고 약 드셨나요? 그 약 한 알이 신장에게는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만성 사구체 신염과 다낭성 신장 질환입니다. 신장 필터 자체에 염증이 생기거나 신장에 물혹이 수만 개씩 생기는 병입니다. 이런 병들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어서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당뇨, 고혈압, 그리고 약물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조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당뇨도 없고 혈압도 없는데 안심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진짜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비싼 돈 주고 사 먹는 건강식품들,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사준 보약들, 이것들이 사실은 내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일 수 있다는 사실,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먹다가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도대체 그 배신자가 누구인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당뇨나 고혈압은 병이니까 조심이라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릴 이것들은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고 일부러 챙겨 먹는 것들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님 건강하시라고 비싼 돈 들여 사오는 효도 선물들입니다. 그게 내 콩팥을 썩게 만들고 있었다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첫 번째 배신자는 바로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나이 들면 근육이 빠지니까 단백질 먹어야 한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맞습니다. 근육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밥 대신 단백질 가루를 물에 타서 드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신장에게는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쓰고 나면 요소라는 찌꺼기를 남깁니다. 이 찌꺼기를 청소하는 게 누구입니까? 바로 신장입니다. 안 그래도 늙고 지친 신장에게 고농축 단백질을 들이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탁기에 빨래를 정량보다 2배, 3배 꽉 채워서 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터가 타버리겠죠? 신장도 과부하가 걸려서 타버립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단백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은 사람은 신장 기능이 떨어질 위험이 1.7배나 높았습니다. 근육 좀 키우려다가 콩팥을 잃는 겁니다. 두 번째 배신자는 고용량 비타민C와 종합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은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죠? 정말 큰 착각입니다. 그 빠져나가는 길목이 어디입니까? 바로 신장입니다. 특히 비타민C를 하루에 1000mg 이상 드시는 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비타민C가 대사되면서 수산이라는 독성 물질을 만듭니다. 이게 칼슘이랑 만나면 돌덩이가 됩니다. 바로 신장결석입니다. 신장에 돌이 박혀서 피가 나고 길을 막아버립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발표했습니다. 비타민C를 과다 복용한 그룹은 신장결석 위험이 2.1배나 높았습니다. 좋으라고 먹은 비타민이 내 콩팥에 돌을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배신자, 이게 제일 충격적입니다. 바로 냉장고에 하나씩은 꼭 있는 건강즙입니다. 양파즙, 마늘즙, 배즙, 도라지즙. 몸에 좋다는 건 다 즙으로 드시죠. 제발 멈추세요. 신장 약한 분들에게 건강즙은 그냥 독극물입니다. 채소나 과일을 즙으로 만들면 농축이 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칼륨이라는 성분도 몇 배로 농축이 됩니다. 원래 칼륨은 좋은 거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심장을 멈추게 하는 사약과 같습니다. 양파즙 한 포에는 생양파 2개 분량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물처럼 매일 마시면 신장은 그 칼륨을 배출 못해서 비명을 지릅니다. 고칼륨 혈증으로 갑자기 심장이 멈춰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으란 말이냐? 화가 나시죠? 아주 간단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 가루 말고 그냥 삶은 계란 2개, 두부 반 모면 충분합니다. 비타민? 종합 비타민 딱 하나리면 차고 넘칩니다. 따로 더 드시지 마세요. 건강즙? 다 갖다 버리시고 그냥 생수 드세요. 과일은 씹어서 드세요. 비싸고 좋은 거 찾지 마세요.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합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영양분이 부족해서 병든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쏟아부어서 그거 처리하느라 과로사 직전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가슴이 철렁하신 분들 계시죠? 혹시 내 신장도 벌써 망가진 거 아냐? 걱정되시죠? 신장이 나 좀 살려줘 하고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아주 사소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5가지 신호, 지금 바로 거울 보면서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거울을 보실 차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과 발을 확인해 보실 차례입니다. 앞서 신장은 90%가 망가질 때까지 침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죽기 직전, 신장이 완전히 멈추기 직전에 아주 미세하지만 절박한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그래, 피곤해서 그래 하고 무시했던 바로 그 증상들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증상 중 만약 3개 이상이 나에게 해당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주인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 이제 숨이 끊어질 것 같아요.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다음 단계는 투석실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해소되지 않는 지독한 피로감입니다. 그냥 단순히 좀 피곤하네 정도가 아닙니다. 밤에 잠을 푹 자도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마치 물 먹은 소미불을 온몸에 감고 있는 것처럼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장이 피를 걸러주지 못하니까 피 속에 독소가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맑은 피가 돌아야 할 혈관에 오줌독이 섞인 더러운 피가 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지금 독에 중독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부종, 즉 붓기입니다. 이거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정강이 뼈 앞쪽 살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살이 바로 튀어 올라옵니다. 그런데 눌린 자국이 푹 패여서 한참 동안 안 올라온다면? 저녁만 되면 발목이 퉁퉁 부어서 양말 자국이 깊게 파인다면? 아침에 일어나면 눈두덩이가 붕어처럼 부어 있다면? 반지가 꽉 끼어서 손가락이 터질 것 같다면? 이것은 살이 찐 게 아닙니다. 신장이 소변으로 물을 내보내지 못해서 그 물이 몸속에 차오르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내 몸이 내 몸속의 물에 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 신호. 이게 가장 중요하고 무서운 신호입니다. 바로 소변의 거품입니다. 다음에 화장실 가시면 물 바로 내리지 마시고 관찰하세요. 거품이 비누 거품이나 맥주 거품처럼 아주 조밀하고 끈적해 보인다면, 그리고 5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변기물 위에 둥둥 떠 있다면 그건 100% 단백뇨입니다. 신장이라는 거름망에 구멍이 뻥 뚫려서 우리 몸의 살과 피가 되는 소중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내 몸이 녹아서 변기로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걸 방치하면 신장은 급속도로 망가집니다. 네 번째 신호는 소변 색깔과 횟수의 변화입니다. 소변색이 콜라처럼 까맣거나 붉은색이 보이면 즉시 응급실로 가십시오. 콩팥에서 피가 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밤에 주무시다가 소변 때문에 2번 이상 깨신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원래 건강한 신장은 밤에는 소변을 농축시켜서 화장실을 안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자꾸 깬다는 건 신장이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밤새도록 망가진 콩팥이 살려달라고 주인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신호는 입맛의 변화입니다. 어느 날부터 입에서 자꾸 쇠맛이 나거나 쓴맛이 올라오지 않으십니까? 입냄새가 심해져서 손주들이 피하지 않나요? 이것은 혈액 속에 쌓인 암모니아 독소가 입으로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내 입에서 오줌 냄새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습니까? 혹시 이거 내 이야기인데 하고 놀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신장이 여러분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망가져가는 신장을 살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했다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신 분이 계십니다. 에이,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2년을 미루다가 결국 투석실로 끌려가신 분, 바로 68 세박순자 할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님의 눈물 젖은 후회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당장 내일이라도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실 겁니다. 여기 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이름은 박순자, 올해 연세 68살이십니다. 박순자님은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경로당에서 친구분들과 수다 떨기 좋아하고 손주들 용돈 주는 낙으로 사시던 평범한 분이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과 똑같은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박순자님의 팔에는 굵은 주사바늘이 꽂혀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꼬박 4시간씩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워 기계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바로 투석을 받고 계신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셨을까요? 박순자님은 10년 전부터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약은 드셨지만 식단 관리는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이, 약 먹는데 괜찮겠지 하면서 맵고 짠 김치찌개 국물까지 싹 비우셨습니다. 달달한 믹스커피를 하루에 3잔씩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다리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양말 자국이 깊게 패였지만 어제 좀 많이 걸어서 그런가 봐 하고 넘기셨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꼈지만 늙으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무시하셨습니다. 아드님이 어머니 병원 한번 가보세요 라고 권했지만 괜찮다, 돈 든다, 바쁘다라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그렇게 신장이 보내는 경고를 2년 동안이나 철저하게 무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부어올라 눈조차 뜰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 12, 말기 신부전이었습니다. 신장이 굳어서 돌덩이처럼 변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마음의 준비하세요. 다음 주부터 바로 투석 시작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돌아가십니다. 박순자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투석을 시작하고 나서 박순자님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손주의 첫 번째 돌잔치 날, 박순자님은 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투석받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호텔에서 웃으며 사진 찍을 때 박순자님은 병원에서 피를 거르며 홀로 우셔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박순자님을 가장 비참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거동이 힘들어지니 며느리가 매번 차로 병원까지 모셔다 드려야 했습니다. 바쁜 며느리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말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자식들 지만 되려고 평생을 악착같이 사셨는데 늙어서 가장 무거운 짐덩어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박순자님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때 아들 말 듣고 병원 갈 걸 그랬어요. 2년 전 다리가 부었을 때 그때만 갔어도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내가 미련해서 내 몸 망치고 자식들 고생시킵니다.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지금 거울을 보고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바로 여러분의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순자님도 2년 전에는 여러분처럼 나는 건강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이토록 혹독합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박순자님과는 정반대로 똑같이 신장이 망가졌지만 기적처럼 회복해낸 분도 계십니다. 도대체 그분은 무엇을 드셨길래 죽어가는 신장을 살려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적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자, 이제 눈물을 닦으십시오. 절망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순자님처럼 되지 않을 방법, 아니, 오히려 죽어가던 신장도 다시 펄떡이게 만들 기적의 솔루션이 여기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명의가 이것만은 꼭 드세요 라고 강조한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채소 4가지를 공개합니다. 이 4가지 채소는 망가진 신장세포를 코팅해주고 독소를 대신 청소해주는 천연 투석기나 다름없습니다. 메모할 준비 되셨습니까? 첫 번째 기적의 채소는 바로 오이입니다. 에이, 오이는 그냥 물만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죠? 천만에요. 오이는 신장 환자에게 하늘이 내려준 선물입니다. 오이에는 규소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규소가 무슨 일을 하냐고요? 신장세포가 산화되거나 늙지 않게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마치 녹슬지 말라고
자동차에 코팅제를 바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게다가 오이는 칼륨 함량이 100g당 150mg 정도로 아주 착합니다. 신장 환자도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채소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로 식초나 소금에 절인 피클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건 독입니다. 반드시 생오이를, 그것도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신장을 살리는 규소 성분이 바로 껍질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오이 1개 깨끗이 씻어서 아삭아삭 씹어 드세요. 수분 보충은 덤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채소는 양배추입니다. 위장에 좋다는 건 다 아시죠? 그런데 콩팥에는 더 좋습니다. 양배추는 우리 몸속의 배수관 뚫어뻥입니다. 신장이 힘이 없어서 독소를 배출 못하고 끙끙거릴 때 양배추 속의 천연 해독 성분이 독소를 잘게 부숴서 쑥 내려가게 도와줍니다. 칼륨도 100g당 107mg으로 매우 낮습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절대로 김치로 담가 드시지 마세요. 소금 덩어리입니다. 생으로 얇게 썰어서 샐러드로 드시거나 물에 살짝 데쳐서 드세요.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니 끓는 물에 1분만 살짝 담갔다 빼시는 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 채소는 당근입니다. 신장이 나쁜 분들은 몸속에 활성산소라는 찌꺼기가 가득합니다. 이게 세포를 공격해서 콩팥을 녹슬게 만듭니다. 당근의 주황색, 베타카로틴이 바로 이 찌꺼기를 잡아먹는 킬러입니다. 이미 생긴 독소도 소변으로 빨리 나가게 뻥 차버립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당근은 그냥 생으로 드시면 흡수가 안 됩니다. 반드시 기름에 볶거나 익혀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흡수율이 7배나 높아집니다. 올리브유 한 방울 둘러서 살짝 볶아 드세요. 당뇨 있는 분들에게도 혈당 걱정 없는 최고의 간식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진짜 보약입니다. 바로 무입니다. 한국의 무는 전 세계가 인정한 콩팥 청소부입니다. 무에는 소화 효소가 엄청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가 음식물 찌꺼기와 독소를 가루로 만들어서 소변으로 부드럽게 내보냅니다. 마치 음식물 분쇄기처럼 윙윙 갈아버리는 겁니다. 신장에 열이 차서 붓기가 심할 때 시원한 무 한 조각은 열을 내리는 해열제가 됩니다. 물을 드실 때 제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껍질 깎지 마세요. 귀찮다고 깎아버리는 그 껍질에 알맹이보다 5배나 많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십시오. 하루에 무반개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딱 일주일 만에 소변색이 맑아지고 몸의 붓기가 싹 빠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자, 정리해 드릴까요? 껍질째 먹는 오이, 살짝 데친 양배추, 기름에 볶은 당근, 껍질째 먹는 무,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사천왕입니다. 비싼 약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채소라고 다 좋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채소들은 신장 환자에게는 청산가리나 다름없는 독초입니다. 모르고 드셨다가는 내일 당장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습니다. 냉장고에 무조건 있는 바로 그 채소들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분위기가 좀 심각해집니다. 앞서 좋은 채소를 말씀드렸으니 이제는 절대 조심해야 할 채소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다라고 맹신하십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평범한 시금치 한 단이 청산가리보다 무서운 독초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칼륨 때문입니다. 칼륨은 원래 근육을 움직이고 심장을 뛰게 하는 고마운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망가지면 배출구가 막힙니다. 나가지 못한 칼륨이 피 속에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퍽 하고 멈춰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고칼륨 혈증에 의한 심장마비입니다. 자다가 돌연사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채소가 우리 심장을 노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 요주의 채소는 시금치입니다. 뽀빠이가 먹고 힘을 내는 그 시금치, 철분과 비타민이 많아 최고라고 생각하셨죠? 건강한 사람에겐 보약이지만 신장 환자에겐 칼륨 폭탄입니다. 시금치 반단만 먹어도 신장은 비명을 지릅니다. 특히 시금치 된장국, 국물까지 싹 드시면 칼륨을 농축액으로 마시는 꼴입니다. 두 번째는 감자와 고구마입니다. 겨울철 간식으로 이만한 게 없죠. 하지만 땅속에서 자라는 뿌리 채소들은 흙 속의 미네랄과 칼륨을 빨아들여 저장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특히 찐 감자나 군고구마는 수분이 날아가면서 칼륨 덩어리가 됩니다. 심지어 이걸 기름에 튀기거나 전으로 부쳐 드신다? 기름기까지 더해져서 신장을 이중으로 공격하는 최악의 조리법입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몸에 나쁘다고? 의사가 제일 추천하는 채소 아니야 하고 반문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토마토를 어떻게 드십니까? 귀찮다고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 드시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옥문입니다. 토마토 한 개를 그냥 먹는 것과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주스로 만들면 칼륨 흡수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토마토 주스 한 컵이 신장 환자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경고 절대 흘려듣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버섯. 특히 양송이 버섯입니다. 고기 구워 드실 때 버섯물 좋다고 호로록 드시죠? 그 물이 바로 칼륨 엑기스입니다. 제발 드시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는 해조류,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한국 사람은 생일에 미역국 먹어야죠. 하지만 신장 나쁜 분들은 미역국 국물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미역과 다시마에 붙어 있는 끈적한 점액질, 그게 다 칼륨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선생님, 그럼 도대체 뭘 먹고 살란 말입니까?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화가 나시죠? 걱정 마십시오. 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 위험한 채소들을 안전하게 먹는 세탁법이 있습니다. 바로 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첫째, 무조건 데치십시오. 채소를 끓는 물에 데치면 칼륨이 물에 녹아 빠져나옵니다. 이렇게만 해도 칼륨을 30%에서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철칙이 있습니다. 채소를 데친 그 물, 아깝다고 국 끓여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물은 칼륨이 녹아나온 동물입니다. 미련 없이 하수구에 버리십시오. 둘째, 물에 담가 두십시오. 감자나 고구마는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서 찬물에 2시간 이상 푹 담가 두십시오. 중간에 물을 한두 번 갈아주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칼륨 빼기 작업을 거친 후에 조리해서 드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여러분, 신장병은 맴이 곧 생명입니다.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되지만 알고 조리하면 약이 됩니다. 오늘 저녁 반찬, 혹시 시금치 무침이나 미역국은 아니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조리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심장을 뛰게 하고 신장을 지킵니다. 자, 이제 먹는 건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매일매일 반복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죽어가는 신장을 살려낸 72세 영자 할머니가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실천했다는 3가지 습관. 돈 한 푼 안 들지만 효과는 기적 같은 그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희망의 증거를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앞서 안타까운 박순자님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번에는 정반대의 주인공, 72살 김영자 할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박순자님과 똑같이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 직전까지 갔던 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자 할머님은 15년간 당뇨병을 앓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리가 퉁퉁 붓고 숨이 차서 병원에 갔더니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구체 여과율 35, 중증 신장 질환이었습니다.
의사가 경고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관리 안 하시면 1년 안에 투석기 달아야 합니다. 영자 할머님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투석을 하면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어도 자식들 고생시키기 싫다. 그날부터 영자 할머님은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습관을 목숨 걸고 실천하셨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지만 신장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혀를 속이는 싱거운 식단입니다. 가장 힘들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소금을 하루에 5g, 티스푼 하나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 권장량의 2배가 넘게 먹습니다. 짠 음식은 신장을 쥐어짜서 물을 못 나가게 막아버립니다. 영자 할머님은 국물을 아예 끊으셨습니다. 찌개는 건더기만 드셨습니다. 김치는 물에 씻어서 드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밥맛이 없어서 우셨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풀만 먹나 서러우셨답니다. 하지만 소금 대신 식초, 레몬즙, 후추, 마늘을 듬뿍 넣어서 맛을 냈습니다. 그렇게 딱 2주를 버티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혀가 적응을 해서 예전에 먹던 찌개가 너무 짜서 못 먹게 된 것입니다. 입맛이 변하면서 신장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물 마시는 기술입니다.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게 아닙니다.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종이컵으로 8잔 정도를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벌컥벌컥 마시면 신장에 홍수가 납니다. 영자 할머님은 종이컵 하나를 1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조금씩 나눠 드셨습니다. 그리고 소변 색깔을 매일 확인하셨습니다. 진한 노란색이면 물이 부족한 거고 투명하면 너무 많은 겁니다. 연한 지푸라기 색이 될 때까지 물량을 조절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니 피 속의 끈적한 독소가 씻겨 내려갔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비가 와도 걷기입니다. 신장은 혈액순환이 생명입니다. 피가 팽팽 돌아야 신장으로 산소가 공급됩니다. 영자 할머님은 매일 아침 40분씩 걸으셨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 쓰고 나가셨고 눈이 오면 아파트 복도라도 걸으셨습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로 옆 사람과 대화하기 살짝 힘들 정도로 걸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혈압이 내려가고 혈당이 잡히면서 신장의 부담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3개월이 지나자 다리 붓기가 싹 빠졌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 사구체 여과율이 42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1년 후 50까지 회복되었습니다. 15포인트나 오른 겁니다. 죽어가던 신장세포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이건 기적이다. 약보다 할머니 노력이 살렸다라고 감탄하셨습니다. 지금 영자 할머님은 어떻게 지내실까요? 지난달에 손주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투석 걱정 없이 맛있는 회도 드시고 올레길도 걸으셨습니다. 할머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 겁주셔서 고마워요. 덕분에 내가 다시 태어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72살 할머님도 해내셨습니다. 이미 망가졌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5g의 소금, 8잔의 물, 30분의 걷기. 이 3가지만 지키면 여러분도 영자 할머님처럼 다시 제주도 여행을 가실 수 있습니다. 박순자님이 되실 건가요? 아니면 김영자님이 되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이제 긴 여행의 끝이 보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여러분이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실천할 수 있는 핵심 요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끄지 않고 보셨다는 것은 여러분 가슴 속에 나도 건강하게 살고 싶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시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의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밥상이 고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주는 약은 증상을 늦출 뿐이지만 매일 먹는 밥과 매일 걷는 걸음은 죽은 세포를 살려냅니다. 기억하십시오. 비싼 영양제와 보약, 과일 주스는 과감하게 끊으십시오. 대신 오이와 양배추, 당근과 물을 가까이 하십시오. 시금치와 감자는 반드시 데쳐서 드십시오. 국물은 버리고 건더기만 드십시오. 그리고 하루 30분, 숨이 찰 때까지 걸으십시오. 이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서 1년 뒤 여러분을 투석실이 아닌 제주도 푸른 바다 앞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박순자님의 눈물이 아닌 김영자님의 웃음을 선택하십시오. 우리 자식들에게 아픈 부모가 아니라 건강해서 고마운 부모가 됩시다. 병원비로 자식들 등골 휘게 하는 대신 그 돈 아껴서 손주들 맛있는 거 사주는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됩시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당뇨나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친구분들이 계신가요?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친구분의 생명을 구하는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오늘부터 싱겁게 먹겠다. 오늘부터 걷겠다는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을 제가 응원하고 또 수많은 구독자분들이 함께 응원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진짜 건강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인포였습니다. 오늘도 신장 튼튼한 하루, 활기찬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